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연령이 보통 49.3세에서 52.9세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에는 최근에 가파른 구조조정의 분위기가 담기지 않았죠. 예전에 우리가 알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몸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네.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분위기가. 기업들이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해요. 네. 이미 닥치면 늦는다라는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사람과 직업연구소 정도영 소장님 모시고 최근에 안 좋다고 하는 이 고용시장 분위기부터 우리는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소장님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재취업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요즘 같은 그 고용도 막 불안하고 막 경제도 막 안 좋다 막 침체된다고 할 때 오히려 이런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수 있잖아요. 지금 막 다 이렇게 취업을 또 재취업하겠다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모셨는데 지금 도대체 실업이나 아니면 재취업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직장인이 한 평균 한 50이 채 안 되는 나이로 지금 회사를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현실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된 일자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한 사람이 평생에 가장 오래 다니거나 가장 급여가 높았던 일자리를 말하는데 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연령이 통계 자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보통 49.3세에서 52.9세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50세 전후에 이런 것들이 터진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자료들에는 최근에 가파른 구조조정의 분위기가 담기지 않았죠. 최근에 지금 1, 2년 사이에 굉장히 이게 되게 급하게 좀 많이 진행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으로 따지면 저는 50세 미만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최근에 좀 유독 더 뭐랄까요? 좀 이렇게 해고가 더 많아졌다. 그들은 구조조정 혹은 희망퇴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다양한 게 있겠지만 지금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때문인가 어떻게 보세요? 경기 침체 분명히 반영이 될 텐데 예전에 우리가 알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몸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분위기가. 기업들이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해요. 네. 이미 닥치면 늦는다라는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이게 틀린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일하는 개인들은 항상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만 그런 어떤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이 대상이 되는 건지 최근에는 대기업들 보면 전 직원 다 대상이다 이런 것들도 막 있잖아요. 40대까지는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 고민은 있는데 근데 이거 기업들의 입장은 좀 사실 이해하려고 들면 기업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는 되죠. 경기는 나빠지고 있고 또 사실 예전처럼 막 층층이 쌓여 있고 사람이 많은 조직을 지금은 좋은 조직이라고 보지 않죠. 오히려 비대한 조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중간 관리자를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그런 과정,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그래도 사실 100인 이상 기업의 52.6% 정도는 여전히 연금급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정년 연장까지 감안을 하면 기업으로서는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기업들도 당연히 자기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면 기업 입장에서 막 내보내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막 바뀌고 하다 보니 좀 이제 약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이게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세요?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쪽에서 일을 하지만
기업에 돈을 벌어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내보낸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60이 넘었더라도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당장 이 사람이 막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적 자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좀 묻어가는 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예, 좀 못해도 표시도 잘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선별된 집단들만 끌고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사실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갖다 놔도 층위가 갈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의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점점 빡세지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대기업 들어가면 뭐 쉽사리 못 자르기 때문에 뭐 요즘에 정년 많이 채웁니다. 뭐 이런 댓글들도 달리는데 대기업이라고 이거에서 예외는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모든 대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정년까지 그래도 보장이 될 만한 곳들은 이른바 노조가 강력한 곳들이 좀 그럴 네. 가능성이 있고요. 심지어 뭐 노조가 굉장히 강하다는 어떤 모 회사조차도 사무직은 정년까지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기업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공고를 했을 때 과연 뭐 이걸 계속 버티는 것이 더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대기업이라고 좀 뭐 예외는 아니다라고 보면 중견기업이나 뭐 중소기업 이쪽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건가요? 사실 여기가 훨씬 심각하죠. 예, 대기업이 이 정도 몸살을 앓으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훨씬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심지어 뭐 일부 중소기업들은 사람 자체가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젊은 청년들은 모집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은 내보내고 뭐 이런 건가요? 일단 기업들은 중장년의 경우 내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너무 인건비에 좀 대한 인건비가. 부담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이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전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슬림화 시켜 두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청년층의 경우에는 이게 신입들 경우에 대표님도 회사 생활 네. 하셨겠지만 저도 첫 직장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엑셀로 며칠씩 그 데이터 정리하는 네, 게 뭐 그런 거 시작이었거든요. 하죠. 예. 근데 요즘 그런 것들은 AI가 그냥 순식간에 해내니까 굳이 이 사람을 초봉 뭐 5천 그렇게 주고 1년을 최소한 1년 정도는 가르쳐야 자기 네. 몫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뽑아 차라리 3, 4년차 돈 좀 더 주고 경력 잘 돌려서 AI 활용해서 효율성 높이는 것이 기업에게도 훨씬 이득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사회 기조라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 회사에서 최대한 경쟁력을 살려서 이제 남아 있어야 되겠지만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의 어떤 뭐 잘하는 걸 살려가지고 이제 경력을 기반으로 한 이직들 이렇게들 하면서 뭔가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신입으로는 안 되겠네요. 쉽지가 않겠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로 자신이 탁월한 경력이 있고 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더 활동하기 좋은 시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신입의 경우에는 이런 식이 되면 예전에 올드루키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것도 몇 년 전에 잠깐 나와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네. 신입으로 더 큰 기업에 도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경력을 쌓고 좀 더 큰 기업으로 도전하는 경향은 조금 더 많아질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을 잘 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살아남는다. 이제 과거에는 약간 순혈주의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약간 그런 분위기는 또 약간 좀 희석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사실 순혈주의까지 제가 분위기는 알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회사가 이제 역량이 있고 없고 같은 것들이 좀 명확하게 네. 좀 보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AI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범위가 확실히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중간에 끼인 세대라고 해야 될까?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취업은 했고 경력은 어느 정도 쌓고 있어서 이제 관리자로 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위에 계신 선배들은 좀 이제 나가는 분위기고 밑에서는 잘 안 들어오고.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나은 건가요? 지금 오히려? 낫다라는 표현은 잘 못하겠고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들도 어차피 네. 나중 되면은 그들도 이 불안에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불안한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3040 세대라면 이제
자신의 일을 재정의해 보긴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 다시 한번 정의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AI란 역량을 섞어서 어떻게 이걸 극대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의 모든 직장인들은 AI 오퍼레이팅이 하나의 기본적 역량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예를 들어 디자이너를 볼게요. 디자이너가 요즘 심심찮게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네. 저를 만나는 건 사실 안 좋은 일일 그러겠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웬만한 단순한 디자인 의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예. 하다못해 명함조차도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그 교육업계에 계신 분들도 명함조차도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디자인을 할 정도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예전처럼 본인이 예쁜 상품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초점이었다라면 이제 앞으로의 일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품 혹은 작품이 어떤 것인 작업물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그걸로 이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요런 과정에서 본인이 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과거로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은 이제 1인분이 아니라 한 4, 5인분을 AI를 이제 같이 동원해서 본인이 할 수 있어야지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효용이 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배들은 나가고 네. 신입은 안 뽑아주니까 본인이 중간 관리자라고 해도 사실은 해야 될 것도 점점 더 넓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중간 세대 분들은 AI를 어떻게든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이고. 이제 뭐 거의 네. 컴퓨터 사용 능력하고 같은 기본적 역량이 돼 가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굉장히 그 이 시대가 AI란 무기를 인간에게 쥐어줬는데 네. 이걸 쓰는 실력들이 천차만별이에요. 맞아요. 누구는 정말 무림의 고수인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걸 아직도 뭐 그냥 젓가락 다루듯이만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현장에서 부딪힐 때 되게 극명하게 성과 차이가 눈에 보일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흐름이 돌이킬 수 없는 거라면 저는 30, 40 세대 정도면 50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죽으라고 빠르게 달려들어서 앞서가는 쪽에 편입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 챗 GPT가 나온 지 이제 뭐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그 뒤로도 여러 가지 AI 툴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라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그럼 이게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나오신 분들은 그럼 보통 이 AI 관련된 그런 스킬들은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은가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지금 나오신 분들의 AI 역량을 따로 물어보고 뭐 이럴 정도까지는 많이 못 해봤는데 아직은 중장년들에게 낯선 영역은 맞아요. 여전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네. 그럼에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프로의 세계에서 돈을 주고 서로 이제 고용을 하는 관계인데 뭐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방법이 없어요. 네. 사실 뭐 저희가 50대 후반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일주일 작업할 걸 지금 2-3시간이면 작업이 끝나거든요. 네. 저는 컴퓨터 굉장히 못해요.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장표에 무빙 인포그래픽이 필요하다 뭐 이러면 AI랑 상의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장표도 움직이는 그림을 넣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제가 필요한 어떤 웹상의 어떤 걸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도 해봤는데 아직 부족하긴 한데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딩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코딩을. 네. 그래서 그 코딩 하라고 HTML을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야 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 이랬더니 여기에 갖다 붙이면 된다라고 해서 네, 그런 과정까지 밟을 정도인데 네. 결국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얼마나 앞서가겠냐라는 거죠. 그 우리 시대 최근에 유명해진 말이 있잖아요. AI가 당장 내 일자리를 뺏지는 않지만 AI를 잘 쓰는 사람이 나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바로 현실에서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이제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뭐 AI 쪽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사무직 조만간 다 없어진다. 뭐 이제 전문직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지금 아까 49세 뭐 50세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시 또 사무직으로 간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어요. 약간 그럼 다 어떤 쪽으로 가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중장년 재취업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람들은 사무직과 영업직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들조차도 이제 나오면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분야의 역량을 키워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해서 시장에 재진입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어.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뼛속까지 문과 체질인 분들도 사실 있죠. 그런 이들에게 갑자기 그 장비 들고 기술직 들어가라 이거 쉬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막 창업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방향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창업은 뭐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재취업을 하는 게 우선이실 거 아니에요? 우선은. 뭐 네. 어쨌든 회사를 다니던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소득이 과거보다도 좀 많이 줄어들 텐데 최근에 어떤 분위기는 어떤가요? 원래 월급이 한 100만 원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낮춰야 되나요? 이것도 통계치가 굉장히 자료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통상 20%에서 40% 정도 감액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20에서 40%. 예.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전 직장이 좋았던 사람일수록 네. 감액 폭이 커질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2023년 국민일보 자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월 550만 원 받던 사람이 퇴직하고 받는 걸 봤더니 46.8% 정도 줄었다. 예, 550 이상이신 분들은 그 정도가 네. 감액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개인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재취업을 하면은 연봉이 그냥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 시대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뭐 재테크 쪽 네. 채널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재테크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조금 고민스럽긴 해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이라면 자신의 주된 경력에서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작은 부자는 되죠. 첫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서 정년까지 있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노후 걱정은 거의 없죠. 예.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50 전후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도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지죠. 확 꺾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완만하게 꺾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경력 관리를 잘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살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핵심은 경력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가 나한테 돈을 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걸 만들어야 되죠. 아, 네.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기도 하죠. 쉽지가 않아요. 예, 말은 저도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은 사실 개인이 그런 것들이 눈에 뚜렷이 보이게 회사에 입증할 수 있다. 쉬운 것은 아닌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네. 역량이 있다라든지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자원이라든지 뭐 같이 일하기에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평판 같은 것만이라도 우선 재직자들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나중에 이직할 때도 이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저도 옛날에 회사 생활 해봤지만은 회사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좀 타성해졌잖아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하다 보면 주말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 어찌 보면 약간 좀 느슨해진 경력 관리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또 트렌드가 이게 선후가 바뀌어서일 수도 있는데 50이면 나가니까 회사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또 동기도 많이 낮아진 것 같더라고 보니까 요즘에는. 네, 그것도 뭐 있을 수 팀장하고 있죠. 뭐 임원 안 하려고 한다고. 아마 요즘 청년들이 회사를 들어가면서 나는 정년까지 갈 거야를 꿈꾸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거기서도 조금 의문은 갖고 있어요. 회사를 벗어나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A라는 회사에 퇴직자 상담을 하러 갔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이미 뭐 10년도 전이긴 한데 그 사실은 회사에 머물렀으면 하는 사람들과 네.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들을 권유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리스트를 줬어요. 네. 내가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얘기는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듣고 전달하는 정도로 하려고 먼저 얘기를 진행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정작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고 그러고 있고 아, 회사에 남아줬으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갈 나가려고 궁리를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직장에 머무르려는 노력과 나가려는 노력이 전혀 다른 선상일까? 이 직장에서 가치 있는 역량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장에서도 역량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혹은 반대로라도 결국 재직 중에 나의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해야지 내가 뭐 여기 정년 안 다닐 거라고 여기서 대충 하는 사람 그러면 사실 주변의 평판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이제 그 효율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악수를 두는 거일 수도 있죠. 어찌 보면은 그냥 우직하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 길게 봐서 더 좋은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핵심은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력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은 모두 다 1인 기업이라고 봅니다. 예. 네. 회사를 다니면서도 직장인이긴 해도 결국 내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것이고요. 내가 가치가 떨어지면 회사도 언젠가 나를 버릴 것이고, 예.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면 나도 회사를 버릴 것이고. 그것도 맞죠. 뭐. 예. 서로 뭐 이건 계약 관계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들 막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을 야근까지 했다고 나를 왜 자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럼요. 오히려 예전에 시간 개념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먹히지 않죠. 네. 예. 요즘은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4차 산업혁명은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혁명이라고. 예.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열려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어찌 보면 이제는 좀 가치인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예. 혼자서 뭐 5명치 해버리면 뭐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시간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